자, 미분이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이제 먼저 배웠었거든요. 자, 평균 변화율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함수 y는 fx가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 이렇게 b-a분의 fb-fa 라는 것으로 정의를 했었죠. 근데 이 b-a분의 fb-fa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은 어떤 의미? 정확히 어떤 기울기? 저 두 점 a, fa, b, f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이 기울기였고, 그럼 이제 요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내가 같은 용어 몇 가지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태희야, 무슨 미순? 무슨 미순? 아니, 자, 그래서 전미순이라고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다 같은 용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 평균 변화율을 그 리미트 분모를 0으로 보낸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리미트 분모를 0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었고, x-a분의 fx-fa. 그 다음에 h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 h로 표현된 거, x-a로 표현된 거, 둘 다 이제 뭐가 더 자주 나온다 이런 게 없이 둘 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 때 깔별로 이걸 잘 구별을 이제 해서 내가 그 색칠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다 하셨죠, 그죠? 왜 한 사람은 안 끄덕이지? 했지? 단색으로 했어, 깔별로 했어? 안 했어, 설마? 깔별로 했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색깔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지, 그지? 도목님, 이거 무슨 색? 무슨 색? 생명이야? 무슨 색이야, 이거? 근데 거기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니, 근데? 진짜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아, 그래? 자, 이거 무슨 색이야? 비슷해 보이지? 근데 이거 약간 강의로 볼 때도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하더라, 조금? 근데 멀리서 보면 이거 구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깔별로 이거 잘 이제 구별해 주셔야 되겠고, 이거, 깔별로. 자, 그 다음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 벤 다이어그램 포함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일반적인 함수가 있어. 근데 일반적인 함수가 이제 만약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려지면은 연속인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연속인 상태에서 이제 그 만약에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 보게 되면은 미분이 가능하면 그거는 이제 연속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맞죠? 이거는? 그럼 대우를 뒤집어 가지고 불연속이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다. 또 맞는 말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 이제 참 거짓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배웠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새로운 내용 도함수 이제 들어갈 거고, 도함수랑 뒤에 그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라는 내용까지 이제 할 겁니다. 그 수투 2학기 때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오늘 하는 내용까지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까지. 근데 이게 약간 좀 내용이 약간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그 분량상으로 봤을 때는 딱 그 오늘 하는 내용까지가 절반 끊겨가지고 중간고사 범위, 뒤에는 기말고사 범위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그 중요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은 뒤에 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난이도도 뒤에 게 훨씬 어렵게 나와요. 뒤에 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하는 느낌은 이제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까지는 수월할 겁니다. 다만 다음 시간,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이 이제 수토에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3차 함수랑 4차 함수도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 그런 것도 그려볼 거야. 자, 그 전에 도함수라는 거를 이제 좀 볼 건데, 도함수. 일단, 도함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F'A를 어떻게 썼는지 다시 한번 좀 보실 건데, F'A. 자, H분의 F, A 플러스, 아직 리미트가 이게 빠졌죠, 지금? 리미트.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이제 미분계수식 F'A를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습니까, 이거? 맞지? 응. 자, 근데,
우리 A는 이제 보통 상수, 어떤 숫자로 이제 많이 좀 취급을 하는데, 우리 함수는 보통 이제 Y와 X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도함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진짜 쉽게 생각해서, 요 A를 그냥 X로 바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를 X로 바꿨다. 그러니까 A는 어떤 정해진 값, 고정된 값, 상수라고 생각해 주셨다면은, 여기 A를 이제 X로 바꿔서 생각해 주신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식이죠. F'X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X로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X는 이제 변수니까 뭐 어떤 값이든 다 넣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그 어떤 A라는 값을 이제 대입했을 때가 저기 X 자리에 A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가 요거다, 요 식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얘를 일반화한 식이라고 보면 되겠지. 얘는 어떤 값에 대해서만 뭔가 계산하는 거라면은 쟤는 일반화해가지고 X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이거 f'이라고 있습니다. f'x는 요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 미분을 한 저 도함수 f'x의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함수 y는 fx를 만약에 잡아. 자, 우리가 이 함수를 이제 만약에 미분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미분 기호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 위에 점을 찍는 기호가 있거든요. 내가 아까 이걸 프라임이라고 읽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점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주신 게 얘가 미분을 한 거야. 이 y는 fx라는 함수를 미분을 한 게 밑에 식처럼 이제 바뀌는 거야. 그래서 y'은 f'x라고 읽고요. 라고 읽고, 알겠지? 근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y는 fx의 도함수를 기호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y'f'x는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dx, dy 이런 게 지금 붙는 게 있잖아. 자, 저것도 이제 미분을 하라라는 그 기호거든, 기호. 여기서 dx분의 d. 자, 요 놈의 의미는 이제 뭐냐면은 있잖아. 요 놈의 의미. 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라라는 뜻이야. 요 변수에 대해서. dx분의 d는 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라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dt분의 d야. 그럼 이건 무슨 의미? t에 대한 변수에 대하여 미분을 해봐라 라는 뜻이야. t에 대해서 미분하라라는 뜻이야. t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dx분의 d가 붙으면은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는 뜻이 되겠고, 뒤에다가 이제 미분을 할 함수를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미분할 함수, 이 fx라는 함수를 x에 관하여 미분하라 라는 뜻이야. fx라는 함수를 x에 관해서 미분해라 라는 뜻이고, 근데 우리가 함수를 이제 fx, y는 fx라고 쓰는데 요 자리 fx 대신에 y를 그대로 넣어서 생각해 볼게요. y를 넣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dx분의 dy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요때는 y를 이제 여기다가 안 쓰고요. 분자에다가 붙입니다. 분자에다가 dx분의 dy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라, 어떤 함수를 미분하라 라는 그런 기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점 같은 걸 붙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dx분의 d에 꼬를 붙여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있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미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볼 건데, 지금 다양한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많아 보이지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미분은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미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미분은 차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뭐가 줄어든다고? 차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어떤 함수를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 y는 뭐라고 해볼까? x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지금 차수가 몇 차입니까? 얘는 차수가 1차죠, 그쵸? 차수가 1차인데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방법은 되게 간단해. 우리 맨 처음에 수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미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차수 하나 줄이고. 차수를 하나 먼저 줄였나? 아니, 앞에다가 빼고. 주어져 있는 차수를 앞에다가 그렇게 곱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차수를 어떻게 했어? 하나 줄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더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차수를 앞으로 빼. 그럼 3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요 지수가 이제 하나 줄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니? 배운 건 아니고 본능적으로 위기가 느낀 것 같은데? 자, 배운 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잖아. 맨 처음 도입 부분에. 그거 이제 할 거야. 이제 할 거야.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지수가 있는, 차수가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방금 전에 저 도목님이 얘기한 상수항이 있잖아요. 뭐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건 어떻게 되냐면은, 미분해 주시면 무조건 0이 됩니다. 무조건. 상수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 0.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상수는. 무조건 미분해 주면 0이 됩니다. 무조건 미분해주면 0이 된다. 자, 여기 다시 넘어오시게 되면은, 자, y는 c가 상수야. 그러면은 y는 상수꼴의 함수를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다항함수의 형태, x의 n제곱이면은 n이 앞에 곱해지면서 지수가 하나 줄어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떤 함수의 실수배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그 실수배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c는 냅두고 그 주어진 함수만 미분을 한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각각을 미분한 것과 같다. fx 플마 gx는 f 프라임 x 플마 g 플마 x.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이에요, 5번. 두 함수가 이제 곱해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미분을 해주냐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고 있읍시다. 사실 요것들도 다 자세한 증명이 있어요. 증명이 이제 있는데, 그 요 도함수식을 이제 직접 작성해가지고 다 증명을 할 수 있거든? 지금은 이제 그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두 함수의 곱, 이제 꼭 두 개가 아니어도 두 개 이상의 함수들의 곱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되냐면은 이제, 하나씩 미분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미분해서. 자, 앞에 미분하고 뒤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냅두고 뒤에 미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싹 다 더해주신 게 곱한 함수의 미분이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곱해져 있으면 하나씩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 거 하나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열한 것들을 싹 다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3개 이상이 만약에 곱해진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미분하고 곱해주면 돼. 하나씩 미분해. 일단 앞에 거부터. F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거 미분. 가운데 거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신 게 그 여러 개가 곱해져 있을 때에 대한 미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지. 뭐 4개짜리도 있을 수 있죠. 그죠? 4개짜리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4개는 거의 없었고요. 4개는 한 10,000문제당 한 문제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3개짜리까지는 자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7번. 자, 요거는 좀 잘 봐야 돼. 7번은 이제. 그 7번은, 잘 봐. 아까 위에서 y는 x의 n제곱꼴의 미분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뭐였어요, 이거? nx n-1이었거든? 근데 지금 x가 아니라 fx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함수가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떤 함수가 안에 들어가 있어? 만약에 x가 아니라 fx로 이렇게 나와 있으셨을 때에는 미분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위에 한 것처럼 비슷한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일단 지수가 앞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지수가 하나 줄여야 돼. 여기까지는 동일하지. 근데 이제 그 미분을 한번 더 해줍니다. 뭘 미분을 더 해주시냐면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미분하면 뭐야? f 프라임. 아니 그 노란색 친 것만. f 프라임 x야. 얘 미분한 게 이거 프라임 이거 기호 붙는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 안에가 이제 뭔가 x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함수의 거듭 제곱 그릴 때에는 일반적인 미분처럼 해 주시다가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거를.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밑에 걸 가지고 위에 걸 다시 해본다? 그럼 얘를 fx로 생각해봐. 그러면은 일단 n 앞으로 나왔고
fx에 n-1을 썼다가 fx의 미분을 한 번 더 쓰는 건데 fx를 얘로 보면 얘 미분한 게 뭐야? 이거 미분한 거 1인 거 아시겠어요? 왜 1이야? 일단은 이제 1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하나 줄으니까 0제곱이 1이잖아. 그래서 y는 x를 미분하면 그냥 1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1을 하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밑에 거는 이거는 좀 자주 좀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 수투하면서. 그래서 밑에 거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적분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좀 더 심화된 미분을 이제 배우거든요. 심화된 미분. 지금은 우리가 다항함수꼴의 미분만 배우지만은 우리가 수원에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도 배우니까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지수함수, 삼각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분수함수의 미분, 뭐 다양한 꼴의 미분을 다 해주게 됩니다. 다양한 꼴. 역함수도 이제 미분을 하고. 그랬을 때 사실 나오는 개념이기는 한데 이 맨 밑에 게 수투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게. 자주 까먹기도 하니까 밑에 거를 좀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줍시다.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이런 꼴의 미분을 뭐라고 이제 자주 부르냐면은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하거든. 그게 뭐냐면은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얘를 이제 미분한 게 뭐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 얘를 미분한 게 여기까지. 그냥 우리 얘 미분한 것처럼 생각해 준 게 겉미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속미분.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더 파고들면은 사실 얘도 미분을 사실 해야 돼. 근데 얘 미분하면 몇이겠어? 1이지. 그래서 곱하기 1이 사실 더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서 쓰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뭐 수투 수준에서 특강 수준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되게 다양한 복잡한 형태의 미분은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미분할 수 있는 요소는 다 하나씩 미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궁금하시면은 미적분을 들으시면 됩니다. 문과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 들을 수는 있지. 들을 수는 있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미분을 해봐라. 자, y는 마이너스 3. 이거 상수함수 맞니? 미분해주면 몇이야? 근데 주의하실 게 이거 답을 그냥 0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y'은 0이라고 써야 돼. y'은 0. 저 함수를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저 함수를 미분한 함수를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는 우리가 아까 도함수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도함수를. 그러니까 y'은 0이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2번 x 6제곱은 이제 6 앞으로 나오고 지수 하나 줄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6x 5제곱. 자, 3번 일단 마이너스 2x 미분해야 되거든. 미분하면 몇이야? 그 x처럼 이렇게 1차 식자리 있잖아. 1차 식자리. 쟤들이 이제 그 지수가 1 줄어들면 지수가 0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x는 미분해주면 그냥 x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가 없어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뒤에 상수항 미분하면 0으로 날아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바로 읊으실 수 있겠어요? 4번? 미분한 거? 뭐가 될까? 이거 3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로 되시겠습니까? 네. 지수에 있는 게 계속 앞에 곱해지면서 지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좀 가장 많이 실수들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상수항을 미분을 안 하는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상수항 미분 안 하고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방금 전에는 되게 간단한 형태에 대한 미분을 했고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미분을 이렇게 해볼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자, 지금 어떤 두 함수가 곱해져 있죠. 그죠? 얘를 다 일일이 전개해서 미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배운 곱미분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곱미분. 일단 곱미분을 한번 해볼게. 곱미분은 그 여러 개가 곱해져 있을 때 하나씩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였거든. 일단 얘 먼저 미분해주고 뒤에 그대로 써볼게. 얘 미분하면 몇이야? 1이죠. 1 곱하기 뒤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거든. 그러면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몇입니까 이거? 뒤에 거 미분이? 이거 6x 맞니 6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좀만 동류항 정리까지 해주신 게 답이다. 3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6x 동류항 정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9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물론 쟤를 일일이 미리 다 전개를 해놓은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미분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쟤는 같은 결과가.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일단 얘를 다 전개해 보시게 되면은 바로 내림차순으로 쓸게. 3x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다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요거 미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요거 이제 9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밑에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얘는 지금 항이 몇 개짜리니 지금? 3개. 그러니까 하나씩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쓰는 거를 이제 3번이나 이제 써 주셔야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앞에 거 미분하고 얘 앞에 거 미분하면 몇입니까? 1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되겠지 일단 그대로 쓰자. 자, 그 다음에 앞에 미분했으니까 이제 가운데 거 미분할 차례야. 자, 가운데 미분해 주시면 몇입니까 이거? 2x지 2x. 그 다음에 뒤에 그대로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미분하고 앞에 나머진 그대로입니다. 맨 뒤에 미분하면 몇이에요 이거? 1이죠? 그래가지고 x에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다 전개해주면 그게 답이야. 전개해서 정리해주시면 그게 답입니다. 이렇게만 쓴다. 답을 쓰는데 만약 이렇게만 쓴다. 그러면 뭐 틀린 건 아닌데 약간 그 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실 거야 아마. 이런 일을 되게 싫어하실 거야. 얘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우리 경우에서 할 때 이제 막 답을 이제 쓰는데 답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싫어하신다고 이런 거는. 알지? 계산을 이제 좀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사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 3개짜리 곱에 대한 미분을 이제 쓰긴 했는데 사실 얘는 직접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더 좀 빠르긴 해요. 왜냐면은 얘 직접 전개를 해볼게. 일단은 이거 전개하는 요령도 사실 너네가 딱 2번을 만약에 전개한다 그러면은 뭐부터 계산할 거야? 두 번째랑 세 번째.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왜? 근데 뭔가 느낌이 이게 좀 낫겠지? 그런 느낌이 드니? 그럼 얘 이제 해주면 x 세제곱인데 얘 곱해서 x 4제곱.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6x 제곱인데 하나 늘어나서 이렇게 마이너스 2x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이렇게 이제 전개해주면 나올 건데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주시면 4x 세제곱 더하기 6, 3, 18x 제곱 마이너스 2는 4x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게 되죠 얘는 이제. 그죠? 얘 전개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그냥 전개해서 푸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고. 그다음 3번. 자, y는 2x-5 전체 세제곱인데 자, 뭔가의 세제곱이거든. 뭔가의 세제곱. 그러면은 일단 저 지수를 앞으로 내렸어요. 그 다음에 지수를 하나 줄였어요. 그 다음에 뭐 했지? 속미분.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 그럼 몇이야? 2. 그러니까 3, 2, 6 먼저 계산해 주셔가지고 2x-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 게 답이야. 맞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4번. 자, 이건 어떻게 미분해야 될까? 곱미분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얘는 2개짜리 곱이야? 3개짜리 곱이야? 3개짜리. 왜냐면 얘 2개에다가 얘 하나니까 총 3개로 볼 수는 있는데 그 3개짜리 곱미분으로 이제 해보셔도 되고,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은 2개짜리 곱미분 맞니? 2개짜리? 그걸로 한번 좀 해보자. 2개짜리.
그럼 이제 봐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인데, 이게 잘 따라와. 앞에 거 미분할 때, 일단, 이 앞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3-x고, 속미분 해주면 몇이야, 이거? 속미분 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일게. 이게 지금 앞에 거만 미분한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인데, 뒤에 거 미분이 몇입니까? 1. 그 앞에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은 3-x, 3-x의 제곱.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3-x의 제곱. 자,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답이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전개를 해주셔도 물론 되는데, 이 상태로 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싫어한다 그랬어? 잘 보여야 돼. 학교 선생님들한테. 왜냐면은 서술형 같은 거 할 때, 잘 보여야 그래도 뭔가 좀 더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내가 그때 얘기해주지 않았니? 뭐지? 2학년 2학기 때 정규 1등.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니? 중간고사 때 100점이었는데, 일단 학교 수학 선생님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 기말 때도 100점이었지만은, 그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얘 100점 방지를 시키려고 0.5점 까서 정규 1등 된 건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그치? 그런 적이 있었지. 학교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자, 답이 갈릴 수 있는 거는 다 전개해 주셔도 되고, 마침 얘가 인수분해가 또 돼. 인수분해가 3-x로 묶을 수가 있어. 3-x로 묶어주고 이제 남은 거 쓸게. 이게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3-x. 그래서 얘 동료항으로 정리를 이제 한 것도 답이 될 수는 있어. 알겠죠? 뭘로 해도 다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뭘로 해도. 그럼 뒤에 거는 이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그렇게 써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 건데, 자, 함수 fx의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해 주라라고 되어 있거든. 자,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가 뭘까? 함수 fx의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가 뭘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전미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얘기야. f 프라임 마이너스 2. 그럼 우리 그 저번 시간까지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막 다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간다. 그래서 분자는 반드시 x 플러스 2로 100%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다 대입해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분계수를 저번 시간까지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방법으로 풀면은 훨씬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 훨씬.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일단 저 f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합니다. 도함수. f 프라임 x를 구할 거야. 그럼 저 함수의 미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미분해주면 뭐예요 이거? 4 곱해지니까 x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지. 여기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해주려면은 x에다가 뭐만 대입해 주시면 돼?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답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미분해주고 대입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얘 계산하는 거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얘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미분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우셨으니 앞으로 어떤 미분계수를 구해 주실 때는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대입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렇죠? 미분해서 계산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하는 방법이 그리고 이제 그 요거 하나 또 얘기해 주면은 요게 있어. 이거 뭐라고 읽을 거예요? 병원. 저 뭐라고 읽을까 저거? 요거까지. 또 그거 아니에요? 뭐? 호. 그래. 호. 저 뭐라고 읽을까 저거?
사람 이름이야. 호스피럴.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로피탈. 로피탈. 이거 L이야, L. 이거, 어? 뭐, 묵음 처리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로피탈이라고 읽어.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라는 게 있어. 로피탈의 정리. 들어본 사람. 들어봤니? 아마도? 그래? 요거를 알면은, 병원 이름? 아, 병원 이름? 아, 병원 이론? 로피탈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이제 그 만들어낸 정리가 있는데, 그 요 방법을 이용하면은, 그 우리 막 이런 미분계수 구하는 거를 엄청나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엄청나게 쉽게. 엄청나게 쉽게. 거의 약간 뭐 꿀팁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꿀 중에 꿀팁이야, 이게. 근데 이거 나만 알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 아는 꿀팁이긴 한데, 막 우리 예전에 막 이런 거 있었거든. 뭐가 있었냐면은, 그 미분계수 구할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1. 막 이런 거 막 기억나십니까? x제곱, 뭐 f1 마이너스 fx. 막 이런 거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F1을 더하고 빼가지고 막 계산을 했었어야 됐거든? 그럼 만약에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또 인수분해가 되죠? x-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이런 거는 미리 1 넣어서 계산해도 돼. 그럼 몇이야? 3. 3분의 1 일단 튀어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x-1분의, 이거 f1 더하고 빼주시게 되면은, f1을 지금 빼준 게, 여기 나오게 되고요, 여기. 그 다음 F1을 이제 더해준 게 이렇게 나옵니다. F1을 더해준 게. 여기 F1을 지금 더한 거 보이십니까? 뭐 한 건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은 얘가 있잖아.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3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막 약분이 또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분이. 약분 돼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1을 넣어주니까 이 F1 나오는 거 맞니? 이 F1? 그럼 이 F1이고, 뒤에 있는 거 이거 그냥 미분계수식이니까 마이너스 F'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야. 뭔 말인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F1이나 F'1의 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이제 두목님 이거 뭐라고? 병원 이론이라고? 로피탈의 정리? 요거를 이용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물론 제약 조건이 있고, 사실 이거를 막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서술형에서 이걸 썼다가는 이제 이거는 감점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감점 당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로. 선생님들이 절대 쓰지 말라는 풀이. 근데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 되니까 요거로 이제 좀 이 방법으로 좀 푸시는 게 좋고, 뭐냐면은 이 극한값을 구하라 라는 거는 뭘 구하는 거와 같냐면은 분자분모를 각각 미분하는 걸로 계산해줘도 돼요. 분자분모를. 얘 미분하면 뭐야? 3x제곱.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미분이야. 얘는 상수가 곱해진 것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f1 곱하기 2x야. 뭔 말인지 알겠니? f1 곱하기 2x. 그러니까 2x f1로 봐주실 수가 있고, 얘 미분하면 뭐야? f'(x죠). 여기 x에 1 넣어봐. 그럼 뭐야? 3분의 2f1 마이너스 f'1 똑같이 나오지? 그죠?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분자분모를 각각 미분한 것으로도 계산을 해주셔도 된다. 라는 거야. 이게 병원 이론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근데 이게 꼭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부정형일 때만 가능합니다. 부정형. 정해지지 않았을 때의 형태만 가능해. 그게 뭔 소리냐?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몇 꼴일 때 가능한 거야? 얘가 이제 뭐랑 같냐면은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와 같다. 분자분모 각각 미분한 거 같고,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뭔가 계산이 안 된다. 안 나올 수도 있거든? 미분해보고 나니까 지금은 바로 그 숫자로 딱 나오는데, 미분했을 때에도 여전히 뭐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이다. 그럼 한 번 더 계속 미분하면 돼. 미분해서 나올 때까지 하면 돼.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엘 호스피탈스 티어리엄. 알겠지? 사실
저 루피탈의 정리를 막 내가 정확히 막 전제 조건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남용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 이거 함부로 쓰다가는 틀리기도 하고 그러긴 하거든. 근데 우리 수투 단계에서는 이제 사실 저 방법으로는 수투 단계에서는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 크게. 그래서 저거를 좀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저거를. 서술형에서 쓰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한다. 굉장히 싫어한다. 굉장히.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봅시다. 4번. 자, 함수 fx에 대해서 저 f'1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f'1의 값. 그냥 저 함수 미분해서 1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저거? 미분해서 1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전개해서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제 곱미분으로 바로 해봅시다, 이거. 자, 앞에 거 미분이 뭡니까? 3x제곱.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이 뭐니, 얘들아? 요거죠? 그 다음에 f'1의 값을 구해주라라고 했으니까, x에 1 넣어주셔가지고, 1 넣어주면 여기가 0이야. 여기 0 돼가지고, 여기 1 넣어준 게 그럼 답이야. 4. 그냥 계산이죠. 어려울 게 전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는 함수의 식을 전개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 곱미분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전개하는 게 사실 더 나을 수도 있어. 이건 사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막 굉장히 복잡하게 막 곱해져 있는 그런 식에 대해서는 그건 전개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이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5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함수 fx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해주라 라고 돼 있어. 이거 그 앞에서 배운 미분계수식 이거 어떻게 변형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저 어떻게 뭘 보라고 했지, 저거? h의 계수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제 1분의 1 빼기 2지. 몇이야? 그러면은 3, 그 다음에 뭐야? f 프라임 몇? 3. 이걸 계산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3 대입하면 된다.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 3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몇이야? 마이너스 9인가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답이 마이너스 27이 답이다. 계산이 잘 되면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함수 fx에 대해서 저것을 이제 계산을 해봐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저걸 계산해봐라. 얘가 뭐야? 아직 이게 안 보이니? 이게 안 보이십니까? 뭐야 이게? 왜 한 명만 대답하지? 몇이야 저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야. 아직 저게 안 보이니? 상호는 진짜 안 보이니? 앞에가 안 보이니? 눈 크게 뜨고. 응? 이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죠? f 프라임 마이너스 1.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3이라는 얘기고. 자, 그럼 얘도 이제 봐봐. 자, 지극정성이 가득하다. 깔별로. 얘 뭐야? 얘는 f 프라임 몇이야? 2야. f 프라임 2. 그게 지금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네, 뭐 해주면 됩니까? fx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은 게 3이다 라는 식 쓰고, 넣어서 6이다 라는 식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먼저 f 프라임 마이너스 1에 대한 식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나오는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2로 나눠서 정리해 주시게 된 게 뭐냐면은, 넘겨서 마이너스 7이다. 근데 얘도 이제 넘겨주신 게 뭐냐면은, a-b가 4다. 나오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5다. 맞니, 저거? 빨리 계산해. 맞아, 틀려. 맞아요, 저거?
아니죠. 틀렸어요. 틀렸다고? 그래? A가 마삼 아니에요? A가 마삼이야? A가 마삼, B가 마이너스면 A가 마삼하고 B가 몇 나온다고? 마 6이. 계산 틀린 게 있나? 2A 플러스 B는 마치 A 마이너스 B는 4. 더해주면은 3A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아니니? 아니,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 3? 어디가 틀렸지, 지금? 쌤, 대입을 잘못했나? 2, 8, 2B,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어디가 틀렸지? 플러스 5. 빨리 찾아봐. 우리가 지금 어디? 여기다가 3 없는 거야. 맨 앞에다가? 어디? 그래서 F 프라임 X. 아, 미분했을 때? 미분을 안 하고 그냥 대입했구나. 오케이. 너무 급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죠. 여기다가.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3이다. 요거 하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 넣어주신 게 이제 2는 3, 12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이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A가 마이너스 3 나오나요? 그래서 B가 그 다음에 몇이야? B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니? 네, 그래서 곱해서 18이 답이네요. 18이. 네. 학교 시험에 나왔으면 난 틀렸네. 해주시면 되고. 네, 미분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7번. 함수 fx가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이 뭘까? 라는 걸 구하는 문제야. 자, 함수 fx가 지금 x는 2를 경계로 해가지고 지금 함수가 지금 나뉘고 있어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미분이 가능한 조건은 우리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까다로운, 가장 안에 있는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럼 미분 가능하기 전에 먼저 함수가 연속이었겠죠? 연속.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그 이 함수가 연속일 조건식을 하나 세워서 식 하나 이끌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미분 가능 조건에 대한 식을 세워줄 거야. 연속 조건식 하나, 미분 가능 조건식 하나 세워주셔가지고 식 2개를 세워보실 건데, 자, 연속 조건식 씁시다. 연속일 때에는 이제 2에 대해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그냥 그 위에 거는 좌극한, 밑에 거는 함수값 우극한인데 결국 다 같아야 연속일 거기 때문에 2 넣어서 둘이 같다라고 하면 된다. 2 넣어서 둘이 같다. 플러스 4,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게 이제 연속일 조건식이야, 이게. 이게 연속에 대한 조건식이고요, 이게. 그럼 이제 다 이거 소거되고 정리해 주시면은 A는 마이너스 2B까지 나올 것 같고, A는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 조건식을 이제 써볼 건데, 미분 가능 조건식은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같다라고 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그 식을 세워주셔야 되냐면은, 그 연속 조건식을 우리가 막 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그 엄밀하게 저번에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 미분 가능 조건식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엄밀하게 한번 써볼게, 엄밀하게. 서술형에 나올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미분 가능 조건식을 지금 쓸 거야. 좁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 좌미분계수식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우미분계수식이 같아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걸 식으로 이제 어떻게 쓰셨었냐면은 리미트, 자, 지금 x가 2로 가는 상황에 대한 자극한 x-2분의 fx-f2 얘랑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2분의 fx-f2 얘네들이 같다라고 이제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함수 fx 이 기준으로 2보다 큰 거 작은 거 나뉘어 있잖아요. 이 각 식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잘 해서 넣어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만. 그래서 이 식을 직접 쓰셔 가지고 이제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x-2분의, 자, 지금 이 좌극한을 보고 있으니까 fx가 2보다 작으면은 이 식을 써야 되겠죠.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ax에다가
F2는 2일 때의 함수값인데 저거 2 넣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몇이야? 4b 플러스 8입니까? 이렇게 식이 나올 것 같고 밑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2 플러스 1일 때는 지금 밑에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거니까 b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그 다음에 F2는 아까 구했었던 4b 플러스 8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저거를 이제 다 정리해서 대입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을 해줘야 돼. 서술형에 나오면 저렇게 풀어야 됩니다. 저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쓰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자를 조금 이제 줄여 나가면은 A가 지금 몇이야? A가? 마이너스 2b죠. 그럼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b를 이제 넣어서 A 자리에 여기 마이너스 2b를 넣어서 무조건 분자가 있잖아. x-1로 인수분해 될 거야. 무조건이야 이건. 100%야.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얘도 무조건 x-2로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야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강제로 x-2 만들어가지고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약분되는 거 약분하고 이제 2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네, 원래 이거 정석으로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얘네를 각각 미분한 걸 쓰면 됩니다. 각각 미분한 거. 3x제곱 마이너스 a.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2bx 플러스 2.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다가 이제 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하므로 2 넣어서 둘이 같다. 라는 식을 요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요. 2 넣어서 둘이 같다. 요렇게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럼 A 자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b를 넣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12 플러스 2b는 4b 플러스 2. b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b 넘어가서 5가 되겠네. a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도 됩니까? 네, 넘어갑니다. 8번. 자, 저 다항 함수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라는 거거든. 수학상 맨 처음 배웠을 때 나머지 정리할 때 그런 느낌의 문제인데 x5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10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자, 요거 나머지 몇 차야 이거? 나머지? 1차 이하가 맞죠? 1차 이하? 나머지는 1차식처럼 식을 쓸 겁니다. 1차식처럼. 근데 수학상에서는 자 여기서 x에 몇을 좀 대입해 봤었죠? 1. 그럼 1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마이너스 5는 a 플러스 b. 요거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어. 요런 관계식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미분을 이제 배웠단 말이지, 미분을. 지금 이 첫 줄에 있는 이 식은 무슨 식일까? 세 글자? 무슨 식일까? 양변이 같은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상 이제 같은 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볼 거야. 미분을. 그러면은 5x 4제곱 플러스 8x는 자, 요거 미분할 때 얘를 한 그 함수로 생각해가지고 곱미분을 처리할 거야. 자, 앞에 거 미분이야. 이 앞으로 나오고 지수 하나 줄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a가 지금 달려있죠? 얘 미분해주면 더하기 a만 남겠지. 더하기 a만. 자, 이렇게 이제 쓰셨을 때, 이제 여기서 x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x에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5 더하기 8, 13은 1 넣어주면 여기가 다 죽어요, 여기가. 싹 다 죽어요. 싹 다 죽어. 1 넣어주면. 얘가 a야. 여기 a가 이제 남았으니까, 여기 a가. 그래가지고 b 계산해 보시면, b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13x-18이 답이야. 13x-18.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도함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수를 좀 미분을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둬서 문제를 좀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문제가 이제 요거 3번은 여러분들 푸셨죠, 이거? 푸셨습니까,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3번? 문제가 지금 직선 AB의 기울기가 3이라고 그랬거든? AB의 기울기가. 그럼 AB의 기울기에 가는 식은 여기 지금 A의 좌표가 1,F1이고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지금 2,F2잖아 지금. 이거 맞니? 그리고 지금 갑자기 0에서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0, 어쩌고에 대한 좌표도 좀 필요할 거야. 그랬을 때 그 AB의 기울기에 가는 식을 써보면 AB의 기울기 3은 이거 두 점 좌표 가지고 식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지. F2-F1 이렇게 쓰는 거 맞니? 자, 근데 이제 0에서 1까지 변하는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식을 써주시냐? 0에서 1까지 변하는 거 1-0분의 F1-F0 이렇게 써주는 거 맞습니까, 이거? 근데 지금 이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지금 여기 2,F2, 0,F0 이거 같은 함수값을 가지겠죠, 이거? 함수값이 같죠? 그러니까 F0을 뭐로 바꿀 수 있어? F2로 바꿀 수가 있지? 그 F0을 이제 F2로 바꿔주시게 된 식이 얘죠. 그리고 우리 위의 식 정리해준 게 얘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F2-F1이 3. 그러면은 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네? 마3.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문제 아시겠습니까? 식으로 사실 저렇게 써서 이제 풀 수 있는데 사실 식으로 쓸 필요가 없고 얘는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답이 나와야죠. 어떻게? 되게 약간 자신 있게 푼 것 같은 표정인데 어떻게? 바로 그냥 믹스로. 되게 좋아한다. 자, 여기 기울기가 지금 3이라고 주어졌고 대칭성 때문에 이 반대편이 몇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거? -3. 반대부호로 나와야 되겠죠, 사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빨랐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0번을 한번 봅시다, 20번. 20번을 한번 보자. 자, 저 값을 이제 구해주라라고 돼 있거든, 저 값을. 일단 분모는 이제 0으로 가니까 분자에다가도 x의 1을 대입해 주셨을 때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분자는 반드시 뭘로 인수분해 된다? 반드시? x-1. 근데 x-1 인수분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제곱 이어가지고 여기 뒤에 쓰는 게 조금은 좀 빡세. x 9제곱, 어우씨, 막 해가지고 x 8제곱, 막 되게 빡세게 나올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 조금 이제 느낌 있게 좀 풀 수 있다. 느낌 있게. 어떻게 느낌 있게 풀 수가 있냐?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여기 전체로 해도 상관이 없어. 부분으로 할까 전체로 할까? 아무거나 선택해 보세요. 전체. 그러면은 저 전체를 fx로 둘 거야. x 10제곱 더하기 4x-5.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얘 구하는 거 맞네? 그 분자 전체를 fx로 바꿨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분자가 이제 몇이야? x에 1 넣어주면 분자가 몇이야? f1은 반드시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죠? 뒤에 빼기 0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뒤에 빼기 0을 f1로 바꾸는 거야. 뭐 한 건지 알겠니? 아시겠죠? 빼기 0을 이제 그냥 강제로 쓰고 써도 상관이 없죠. 그 0이 f1과 같았었으니까 0이 f1과 같으니까 여기를 이제 f1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 난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손. 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f1 빼는 것으로 식 썼는데 그럼 이게 뭐죠? 그러면? f'1. 왜 항상 똑같은 사람만 대답을 하시지? 응? f'1이죠? 이거. 그러면 f'1을 구해주는 거니까 얘 미분한 다음에 1을 넣어준 게 답이네. 그죠? 근데 미분해 주시면 뭡니까? f'x는 10x 9제곱 더하기 4네. 10x 9제곱 더하기 4.
그래가지고 1 넣어준 게 답이다. 14가 답이야. 14.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자를 사실 지금은 전체로 놓고 있는데 일부분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일부분으로 해도. 근데 일부분이라고 해서 요거만 하시면 안 됩니다. X 들어있는 거 전체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 좀 넘겨서 여기를 봅시다. 숙제에서 나오는 미분은 그 두 가지 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단원이 있고요. 중단원 첫 번째가 있고요. 우리는 그 중단원 첫 번째를 지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단원인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야.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배웠으니까 그 도함수를 좀 활용을 이제 좀 해볼 겁니다. 그 활용을 이제 가장 먼저 하는데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배워볼게요. 우리가 그 저번 주 목요일 날 그때 무슨 정리를 배웠었지? 사이값 정리를 배웠었죠. 그 기억나십니까? 뭐였어 사이값 정리가?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다를 때 그 사이에서 반드시 그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쵸? 그거 이제 서술형에 꼭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대 최소 정리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어떤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였어. 그건 어렵지 않았고 또 하나의 정리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정리가 나옵니다. 어쩌면 앞에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리야. 앞에 거보다. 얘도 당연히 서술형으로 다 쓰라고 이제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자, 봅시다. 일단 접선의 방정식부터 좀 볼 건데 사실 저거는 우리가 그 한번 하기는 했어요. 언제 했었냐면은 원의 방정식 할 때 했었어.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었거든. 첫 번째, 그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 위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두 번째인데 나 손 왜 이러고 있니?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그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가 있었어. 원 밖에 한 점. 그 세 가지 상황이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똑같이 다 나옵니다. 똑같이. 1번 보시면은 그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저 세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1, 2번은 쉽고요. 계산하기 쉽고요. 3번은 이제 조금 막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유형이야. 그래서 우리 원의 방정식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니?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그치. 그 원 밖에 한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가지고 원의 중심과 그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이제 풀었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곡선 위에 점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근데 저 빼기 FA를 넘겨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이야. 저게. 가장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 도대체 왜 저렇게 나오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함수를 이제 내가 y는 fx라고 그럴게. y는 fx. 그래서 그 함수 위에 이 점의 좌표 있죠?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a, fa라고 한번 이렇게 두어 볼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지? f'A 맞니? 왜 또 한 명만 대답하니? 응? f'A라고. f'A.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f'A야.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 배웠었잖아.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이제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래.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웠어? y는 기울기 m 쓰고 x-2 플러스 3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이거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a, fa라는 점을 지나고 a, fa 그 다음에 지금 기울기가 몇인? f'A인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쵸?
그래가지고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어. y는 f'a의 x-a 플러스 f'a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옆에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a, fa를 지나는데 그 접선이랑 수직인 놈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도 지금 나와 있는데 수직인 놈은 우리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f'a 기울기 부분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f'a분의 1 한 다음에 저 a, fa를 지나는 식을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세워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점을 지날 때 접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인데, 결국 우리가 그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f'a가 주어졌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보통 문제에서 함수를 이렇게 줄 거란 말이지. y는 fx가 뭔지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 얘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얘를 이제 미분을 이제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3이라고 주어졌다. 그럼 x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넣어야 3이 나오는지 그 a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a를. 그러니까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 접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주어졌다면은 우리가 원래 주어져 있는 함수의 도함수에서 x에 a를 대입한 게 몇이다 라고 식만 세워주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문제 이제 풀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같다라고 이용해서 a를 구한다. 여기 나와 있죠. a를 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3번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좀 계산 실수도 많이 나오고 좀 복잡합니다. 제가 뭐냐면은 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제 긋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접점의 좌표가 얘가 지금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노란색을 보세요. 노란색을 그냥 갑자기 한 뭐 요 정도 뭐 이런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거야. 이런 점의 좌표가 여기가 이제 a, 뭐 예를 들어서 뭐 b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이 곡선에 접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라는 유형이 저 세 번째 유형이거든요. 얘는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은 이 접점의 좌표가 사실 문제에서 주어지면은 이건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돼서 그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게 좀 어렵지 않거든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 접점의 좌표가 안 주어졌잖아. 그러면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임의로 미지수로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 모르니까 그냥 뭐 t, ft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워주셔가지고 이 미지수로 표현된 이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그럼 t, ft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f'(t), x-t, 플러스 ft. 이게 t, ft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겠지? 아까 a였을 때는 a로 썼었고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요 노란색일 거 아니야? 얘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노란색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그 점의 좌표를 여기 x, y 좌표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만.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거든요. 접점의 좌표가 뭔지 안 주어져 있으니까 미지수로 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이 문제에서 곡선 밖에 한 점으로 주어진 그 좌표를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해주시는 문제다. 구체적인 거는 이따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얘는.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두 곡선이 접할 조건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다라고 해보자.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곡선끼리 지금 접하는 상황이야. 곡선끼리. 요랬을 때 이제 이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 자, 이때는 식을 이제 어떻게 세워주셔야 되냐면은 두 곡선이 공통으로 접하는 점이 있겠죠? 그럼 그 점의 좌표를 이제 좀 미지수로 이렇게 둔 다음에, 얘를 이제 y는 fx라고 하고 얘를 이제 y는 gx라 해보자. y는 gx. 둘 다 같은 점에서 만나고 동시에 접하니까 결국
이 흰색에 대해서 점의 좌표를 쓴 게 위에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사실 이 노란색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얘네 둘이 값이 어때야 될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되겠지? 그리고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와 G'A 또한 둘이 어때야 될까? 얘네들도 둘이 동시에 같아야 돼. 얘네 둘도. 그 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함수값이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라는 식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일단 요 이론적인 거 일단 위주로 일단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봅시다. 그 뒤에 평균값 정리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이제 설명할 게 또 있어가지고 먼저 접선의 방정식 유형부터 좀 하고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 요거부터 해보자. 자, 이제 1번 간단한데, 자, 저 곡선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구해봐라 라는 거거든.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 접선의 기울기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F'-1이야. F'-1. 그러니까 우리는 F'-1만 구해주시면 돼요. F'-1만. 그건 어떻게 구해주시냐면은, 그거는 이 곡선 Y가 이제 주어져 있으니, 저거를 이제 fx라고 이제 둬보면은, 9x제곱 마이너스 2. 미분해주면 도함수가 저렇게 나옵니까? 미분해주면? 그럼 F'-1을 알고 싶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뭡니까? 얘가? 7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7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결국 y는 7x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크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2,1을 지나면서 저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거든.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 이 수직인 놈, 이 분홍색 있죠? 이 분홍색을 구하라는 겁니다. 분홍색. 일단 2,1을 지나는 저 식을 어떻게 세워주시냐면은 이렇게 이제 세우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원래 오른 자리인데 우리 수직인 놈을 구하는 거란 말이지. 수직인 놈. 그럼 수직인 놈은 이제 이렇게 뭔가 역수로 썼던 거가 이거 역수로 썼던 거 요 놈 있었죠? 요거를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F'2분의 마이너스 1. 이 값을 구해주는 거 맞니? 수직이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저희 미분해 주시고 3x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제 x가 2일 때니까 이제 x2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냐면은 9로 나옵니까? 9? 2는 4, 3, 12에서 오케이. 9로 나오겠지? 그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1에 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2. y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지금 문제 형태가 다 저렇게 그 분수가 없는 꼴이기 때문에 양변에 9 곱해가지고 정리해 준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9 곱해서. 9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몇이야? x 더하기 9y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 4번이 정답이야. 자, 3번. 자, 저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라라고 돼 있어. 이 문제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주어졌으니 우리가 요거 이제 fx라고 지금 이제 두게 되면은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4x.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미분을 일단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근데 우리가 막 지금까지 얘기하는 뭐 F'1, F'1, F'A 이런 거는 그 접미순이라고 했잖아.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어쩌고는 이제 사실 결국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인 거야, 얘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지금 몇인 걸 구하는 겁니까? 3인 걸 구하는 거죠. 그럼 얘가 3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보면 돼. 그럼 이제 해보시면은 x가 이제 플마 1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즉, 이 얘기인 즉슨 말 그대로 저 곡선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두 개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직선의 방정식 표현하실 때 지나는 점, 그 다음에 기울기 이런 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기울기밖에 안 주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이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x를 일단 찾았죠. 그리고 이 x가 의미하는 거는 그 접점의 x좌표를 지금 우리가 찾은 거야. 접점의 x좌표. 저점 x좌표가 플마 1이다라는 걸 알았으니 그때의 y값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x에다가 이제 1 넣어주시게 되면은 제가 플마 3분의 11인가? 이렇게 나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x가 1일 때는 y가 3분의 11,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y가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지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럼 결국 이 얘기는 1,3분의 11을 지나는 기울기가 3의 직선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이제 y는 3의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3분의 11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올 수 있고 뒤에 거 가지고 식을 쓰신 게 y는 3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렇게 두 가지를 다 답으로 써주신 게 진짜 답이 됩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제 4번 유형 부분은 저 곡선에 접하면서 요 직선에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문제야. 자, 얘 지금 기울기가 몇이죠? 얘는 2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라는 문제지.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이번에 fx 안 쓰고 해볼게. 저거 미분해준 게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니까 우리는 그 미분해준 그 도함수가 2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주면 된다고. 얘가 2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보자. 그럼 여기서 x 구해주시게 되면은 x는 2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x는 2가 나올 거야. 자, 아까는 x 구한 다음에 y도 구했었죠, 그죠? 그럼 x가 2일 때 y가 뭔지도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x에다가 2를 넣어 보시게 되면은 y가 몇이죠? 10 나올 거야, 10. y는 10이다. 그래서 2,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된다. 2,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y는 2x 플러스 u 해주시면 됩니다. 2x 플러스 u. y는 2x 플러스 u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가장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 중 가장 어려운 유형을 이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긴 살리자. 자, 보시면은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어 봤을 때 구해봐라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요 곡선 요건 살리자. 요 곡선 이제 요 밖에 한 점, 요 점 있잖아, 주황색 점. 요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요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어봤을 때 그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이거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거 어떻게 세웠었냐면은 그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았었거든요, 미지수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접점의 좌표를 t, 어쪽으로 이렇게 잡아볼게. t,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은 이제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시면은 y는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t 넣는 거죠. 미분해 주셔서 t 넣어주신 게 3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이제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게 저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노란색. 근데 그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이 몇 컴마 몇을 지난다?
몇 컴마 몇을 지난다? 여기서는 그 외부의 점이 0,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죠. 그 0,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0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죽고 마이너스 t가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다 우변으로 넘겨서 동류항 정리까지 다 좌변으로 넘길게. 좌변으로 넘겨서 동류항 정리까지 완료해 볼게요. 자, 2t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t제곱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이제 얘 소거되는 게 보이네. 얘 죽고 그럼 얘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끝인가? 그리고 상수항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이제 살아있네. 그래서 저 방정식을 풀면 돼. 자, 조립제법 해야 되겠죠. t에다가 몇을 넣어볼 수 있어? 몇 넣어볼 수 있어? 1이죠? 그럼 1로 이제 인수분해 이거 바로 되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 t-1. 여기 뒤에 뭐가 와야 돼, 이거? 2t제곱. 자, 마이너스 2t제곱이네? 그러면 뭐가 필요해? 플러스 1t제곱 필요하니까 플러스 t. 상수항 맞춰가지고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한 건지 알겠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더 안 됩니다. 그럼 결국 t가 몇이다? 1이다.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t에다가 이제 1 넣어주신 게 답이야.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이 그 접선의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t에다가 1 넣어주신 게 답이다. 그래가지고 t에다가 1 넣어주시게 되면은 1 들어가서 3에 x-1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서 y는 3x-1 얘가 답이야. 그래서 조금 과정이 길죠. 얘는 이번에 긴데 계산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과정이 길다. 계산 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곡선이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이 문제도 한번 좀 볼게. 자, 1,2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준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었잖아.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 그랬을 때 그 동시에 접하는 요 공통 접선을 구하는 상황이란 말이지. 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1,2라는 얘기거든, 여기가. 그럼 저 1,2라는 점은 이 함수도 지나고 이 함수도 지나죠. 실제로 넣어보면 얘는 1,2가 나와. 자, 그럼 앞에 것도 1,2를 지나야 되니까 x에 1 넣었을 때 y가 2다라는 식, 요거 하나 세울 수 있니? 요거식 하나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으로 접하니까 이 1,2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같을 거야. 각각 같을 거거든? 그럼 얘 이제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몇 넣어주면 돼? 1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미분을 해주시게 된 게 y'은 3ax제곱이 하나 나올 것 같고, 뒤에 거는 이제 미분해 주신 게 이제 2x-5가 나오는 거니까 x에 이제 1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3a는 1을 넣어주신 게 되게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3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a, b의 곱 마이너스 3을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내용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를 보기 전에 롤의 정리라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를 볼게요.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게 평균값 정리고요. 반대로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상황이 롤의 정리야. 무슨 관계인지 아시겠죠? 근데 롤의 정리부터 볼 거야. 롤의 정리. 여기서 나 이제 수투에서 나오는 정리는 있잖아, 다들. 그 막 내용이 막 조건이 막 굉장히 많아. 뭐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근데 함수값 무슨 조건 막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단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안 돼. 얘 열린 구간으로 바꾸면은 이건 안 돼. 그래서 이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 차이도 되게 여기서 중요하고,
이거 함수값 뭐 같다 뭐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롤의 정리가 이제 뭔지 한번 보자.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해.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그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야. 그냥 내가 지금 그 정확한 이해를 사실 돕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아직 안 그렸거든. 저 말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실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림을 이제 한번 좀 보자. 그림을 이제 보면서 저 말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일단 그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도록 하는 두 점을 잡아볼 거야. 함수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 이런 식으로. 양 끝점을 내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제 A라고 보고 여기를 이제 내가 B라고 이렇게 볼게. 그럼 여기 이제 함수값이 같죠, 여기는 이제 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A, FA 여기 있고요. A, FA 여기 A, B, FB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애초에 함수를 부드럽게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닫힌 구간 A, B 사이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는 당연한 거죠, 지금? 조건을 지금 만족시키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지금 AB는 지금 여기 X좌표잖아, X좌표. AB 사이에 어떤 C라는 어떤 그 값이 있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C 값이 반드시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야.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난 조금 알겠다. 조금 알겠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반드시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접선이라는 얘기지. 그 가로로 되어 있는 접선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 아시겠죠? 자, 이거는 그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거든. 특수한 상황. 자, 이게 왜 특수한 상황인지 이제 볼게. 평균값 정리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양 끝점을 이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겠지, 똑같이. 자, 얘 기울기가 지금 몇이야? 위에 있는 거는 기울기가 0.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양 끝점을 이은 그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그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 값을 가지는 접선이 요 함수값, 요 A, FA, B, F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야. 양 끝점을 이은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그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고, 요거를 이제 1번화한 평균값의 정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상황이야. 꼭 0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런 상황. 이렇게 이제 내가 그림을 이제 그려놨는데, 내가 있잖아. 이번엔 그림을 어디로 잡아볼까? 그림을 한 요 정도쯤으로 잡아볼게. 그림을. 여기를 A로 잡고, 그 다음에 B를 이제 한 대략적으로 요 정도쯤으로 잡아볼까? B를 어디로 잡을까? 여기 정도로 잡아볼게, 여기 정도로. 그럼 여기가 이제 A, FA가 되고, 여기가 이제 B, FB.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함수값이 지금은 달라. 근데 이 양 끝점을 이어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이 구간 안에 최소한 하나 존재한다. 얘랑 이제 평행한 접선은 얘를 이제 이렇게 끌다 보면은 접하게 되는 순간에 최소한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대략 한 여기 정도? 이런 식으로 뭐 얘랑 평행한 게 적어도 하나 있지는 않을까라는 게 평균값 정리. 그래서 그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도록 하는 그 F'C가 이렇게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요게 평균값의 정리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좀 이제 작성을 한 게 지금 저기 나와 있어. 식으로 작성한 게.
계속 내가 지금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지금 이 양끝점에 처음에 주어진 그 양끝점을 이은 그 직선의 기울기는 b-a분의 fb-fa죠. 근데 이 처음에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f'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 C값이 그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니까 최소한 하나가 있다는 거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좀 아실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럼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와 닿으실 거예요, 이제. 함수 fx가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이어져서 그려졌을 때 양끝 값이 만약에 같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C 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는 마찬가지로 함수가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져서 그려질 때 양끝점을 이은 이 직선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그 접선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근데 그 접선을 이제 그 접점의 x좌표를 C라고 놨을 때 그 C 값이 반드시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는 좀 쉬워요. 보시면 어떤 함수 fx 나와 있고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해주라 라고 되어 있거든. 롤의 정리는 특별히 그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그렇기 때문에 얘 도함수 구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가지고 있잖아.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C 값이 적어도 하나 이 닫힌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 그럼 C를 이제 넣어봐야 돼. 마이너스 20 플러스 6은 0이니까 C가 3이다 라고 나올 거야. C3 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해서 C값을 이제 구했을 때 반드시 열린 구간 2,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열린 구간. 조건 다시 한번 보자. 열린 구간이 존재해야 된다, 얘들아. 열린 구간. 보시면 전제 조건이 닫힌 구간, 여긴 열린 구간, 그 다음에 이게 C가 A와 B 사이에 있다는 거는 그 부등호 대소 관계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등호가 들어가니 이게? 사이는 등호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A, B 사이에 열린 구간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C 값은 절대 A, B와 같아서는 안 돼요. 문제 푸실 때 A와 B가 같은 경우도 막 일부러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절대 답으로 골라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온 3이라는 그 값은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번에는 이제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거든요. 평균값의 정리. 자, 얘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얘는,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야. 그러면은 이제 저 양끝점을 가지고 이제 이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식을 써보시면 되는데, E-3분의 F2-F-3. 이게 이제 요 놈이지. 양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식이죠, 요게 이제. 우리는 얘가 그 접선의 기울기와 같게 되도록 하는 그 C 값이 반드시 저 열린 구간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 식을 만족하는 C 값을 구해주는 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C 값. 그 다음부터 계산입니다. 5분의 그 다음에 F2 계산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마사 주시게 되면은 몇이야? 마이너스 36. 그럼 얘가 이제 몇이냐면은 8이 되는 거고 얘가 F'C가 되는 걸 찾자. F'C가 되는 걸 찾자. 그럼 F'X라는 거는 이제 저거 미분해 주시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여가지고 여기다가 도대체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8이 나오는지 요 C값을 찾는 거란 말이야. 요 C값을.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이제 해보시게 되면은
3cc, 그 다음 얘가 이제 2, 4 해줘가지고 마플. 그래서 이제 C는 2, C는 마이너스 3분의 4. 인수분해까지 하면은 저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C가 2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만 선택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